안녕하십니까. 김종상의 정치인문학입니다. 여러분은 독수리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일반 독수리는 30-40년을 산다고 하는데요. 근데 30년을 살면서 부리와 날개가 휘어지고 먹이를 낚아채다가 발톱도 뒤틀리는데, 독수리 중에는 이때 높은 바위 정상에 둥지를 틀고 추위와 배고픔을 참으면서 스스로 바위를 이용해서 부리와 발톱을 뽑고 새 부리 새 발톱으로 부활하는, 그야말로 변화에 성공하는 독수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30-40년을 거뜬히 더 살아서 약 70년 정도를 산다고 하는데요. 왜 갑자기 독수리 얘기를 하느냐? 저는 오늘 끝까지 기득권에만 안주하면서 변화를 두려워하고 요행만 바라고 있는 한심한 국민의힘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당의 목적이 뭡니까? 정권을 창출하는 거 아닙니까? 이를 위해 지금 국민의힘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또 뭐겠습니까? 올 4월에 있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입니다. 저는 이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두 곳 모두 승리하지 못하면 차기 정권 탈환은 물 건너간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조작이라고 의심은 들지만 어쨌든 서울, 부산 정당 지지도까지 심상치가 않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3자 대결 구도에도 이길 수 있다 이랬는데요. 저는 김종인의 몽리와 개인적 노림수, 그리고 국민의힘의 무기력이 문재인 정권 심판 기회를 놓치고 국민의 명령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종인은 나는 국민의힘 후보만 결정하는 사람이고 안철수에는 관심 없다. 우리 당 후보가 정해지면 단일화하면 된다 이러는데요. 얼핏 보면은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느긋한 상황 아닙니다. 김종인 한마디에 국민의힘 대부분의 후보들이 벌써 한 차례 이상씩 안철수를 공격하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입혔습니다. 자기 주제도 모르는 이준석 같은 인간도 친문재인 언론 매체들이 인터뷰하자고 하니까 우쭐대면서 가세했는데요. 그러나 솔직히 지금 국민의힘 후보 중에 보궐선거 무대에 설 자격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가 있습니까? 민주당 박영선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선거에 접어들면 서초구 하나 빼고 지금 24개 구청장이 다 민주당이고 호남의 문바에 또 정부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까지 3자 대결해도 이게 이길 수 있는 선거입니까? 국민의힘은 사실 오세훈, 나경원 후보 정도인데요. 오세훈은 스스로 시장 자리를 걷어차고 뛰쳐나간 당사자 아닙니까? 이번 출마는 판단 미스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나경원 전 의원 정도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나마 종합적으로 볼 때 해볼 만한 유일한 후보인데, 그러나 객관적으로 차기 대선까지 보면은 안철수 국민의당과 연대도 해야 하고 덧셈 정치 또 변화와 혁신까지 감안하면 민심이 선택하고 있는 안철수 카드를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꽉 막힌 감정으로 대응하는 것은 저는 몰상식한 전략 부재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국민들은 안철수 대표를 어쨌든 현재로서는 대권 후보에서는 일찌감치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문재인 재집권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장 쪽으로 턴을 했고, 지금 서울 시민들은 안철수의 진정성 또 그동안의 행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단은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특히 김종인이 정치적 계산으로 안철수를 타격하고 흔들고 있는데요. 정당 지지 기반이 약한 안철수 대표의 지지도가 빠지는 거는 상식 아닙니까? 그래 놓고 나중에 그 봐라, 초반에 1등 했던 거는 거품이었다. 이제 당신 때문에 민주당에게 서울시장 빼앗기게 생겼으니 사퇴하라. 이렇게 압박하고 나올 게 또 뻔합니다. 안철수도 인간인데 감정이 안 상하겠습니까? 오기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 후유증으로 차기 대권에 그럼 야권 연대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민주당이 노리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정치해서 되겠습니까? 이 정권이 지금 코로나를 핑계로 천문학적인 돈을 지금 또 퍼부을 준비를 하고 있고 온갖 꼼수와 속임수로 보궐선거를 위해 발악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러면 안 되지요. 3월 중순이면 정식 후보 등록하고 투표 용지까지 지금 인쇄될 텐데 안철수 대표가 주장하는 3월 초 단일화 논의 시작은 촉박하다. 저는 그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들어 국민의당 대표를 사퇴하고 국민의힘에 들어오라. 이것도 안철수 대표의 정서에 안 맞는 무리한 요구라고 보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대승적 차원에서 당대당 통합 또 실무 협상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인신공격도 그만두고 단일화 해안을 찾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석 공천심사위원장은 뭐합니까? 돈 앞에 장사 없다고 했지요. 민주당의 공작과 꼼수가 이미 시작되었고 돈 살포도 저는 먹힐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전에 군사 정권 시절 김영삼과 김대중 단일화 실패로 노태우가 어부지리로 집권한 거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 김수환 추기경이 군사정권 종식을 위해서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차례로 대통령 한 번씩 하면 되지 않나, 내가 보증을 서겠다 이랬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지금 야당 후보가 시간이 더 지체되면 단일화가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아직도 바깥을 기웃거리면서 후보를 물색한다는 뉴스가 들리고 책도 발간하며 개인적 계산에 지금 바쁜데요. 저는 이분이 큰일 낼 수 있는 위험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 보궐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제3지대에서 정치 지형을 다시 짜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를 제대로 읽는 정치 지형을 만들어야 한다. 이 말씀도 드리고요. 지금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이 터졌는데 국민의힘이 정의당이 민주당보다 대응을 잘한다. 이런 정도의 논평이나 내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번 보궐선거가 엄청난 세금으로 왜 치러지는지 모두가 이럴 때 지금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도 시원찮을 판 아닙니까? 박범계, 이용구 같은 이런 양아치들도 지금 슬슬 다 넘어가도록 놔두고 제발 정신들 차리십시오. 열심히 핏대 올리면서 싸우고 있는 몇몇 동료 의원들이 측은하지도 않습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정치 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